뉴스로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하루 평균 53명에 이른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올해 112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하루 평균 53명에 이르고요. 전체 신고자 13,000여 명 가운데 약 74%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몇 명인지 봤더니 7,100여 명이었고요. 이들 가운데 피해자를 알고 있는 면식범 비율은 42% 정도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전형적인 젠더 폭력 범죄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반영한다며 신문은 안타까운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200억 원을 들여 제방 붕괴나 하천 원류 가능성을 알리는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지만 이번 태풍 흰남노로 주차장이 침수된 경북 포항시 아파트는 이 지도에 위험 지역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시 냉천은 홍수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상류에서 흘러온 퇴적물이 다리와 하천 군데군데 쌓여 물길을 막아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냉천 바닥을 파내 물길을 넓히는 준설 사업이 없었고 하류에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하천 방향이 45도 꺾이고 폭이 좁아진 것이 냉천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방 하천 냉천이 하천 범람 지도에서 빠진 이유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상 이변을 대비해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임대료 등 수수료가 40%를 넘는다는 기사입니다. 수수료의 절반은 또 도로공사가 임차료로 가져가는데요. 10,000원짜리 찌개를 팔면 도로공사가 2,000원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깎자고 도로공사에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데요. 국토부는 음식값 10% 인하에 드는 비용은 600에서 900억 원이라며 도로공사의 매년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등을 뺀 순이익은 336억이라며 사실상 여력도 없고 음식값을 내리면 도로공사 재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겨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보운전 표지를 표준화하자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초보운전을 배려해달라는 애초 취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본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를 도입해 일정 기간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고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부착을 의무화하는 건 어떤지 신문은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숫자 77로 서글픈 지방대 현실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내년도 수시 모집에서 사실상 미달인 지방소재대학이 77곳이고요.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 격차도 점점 벌어져 내년도의 경우 서울권은 평균 16.85대 1, 지방대는 5.72대 1로 나타나 격차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과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학과의 77%도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방대는 입학 정원 감축에 직격탄도 맞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